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국의 대형 산불로 진화대원들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원들은 무거운 등짐 펌프를 메고 험한 산길을 순찰하면서 가장 먼저 불길을 발견하거나 잔불 잡는 일을 하는데요. 하지만 평균 연령은 60세로 고령이어서 사고 위험성이 높습니다. 최왕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손에는 갈고리, 등에는 물이 가득 든 등짐 펌프를 맨 대원들이 산에 오릅니다. 등산로가 없는 비탈길을 나뭇가지나 풀을 잡고 간신히 올라갑니다. 경남의 대형 산불이 지리산까지 번졌고 건조특보가 닷새째 이어지면서 대원들도 긴장감이 높습니다. 가다가 이제 나무뿔에 걸려서 잠깐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고 큰 상처는 없이 내 재산을 보호하고 지키는 그 마음으로 항상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날이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지역 곳곳을 돌며 산불을 예방합니다. 만약 산불이 나면 소방대원은 주불을, 산불 진화대원은 잔불을 진화합니다. 험한 산지를 돌아다녀야 하는 만큼 체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전남 산불 진화대원 1,180명 중 60%는 환갑이 넘은 대원들입니다. 제가 지금 대원들이랑 같이 순찰하고 있는데요. 경사가 가팔라서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물통에 있는 물이 여기저기 흔들려서 무게중심 잡기도 쉽지 않습니다. 산불 진화대는 11월부터 5월까지 산불 취약 시기에만 근무하고 일당도 8만 원에 불과해 청년보다는 은퇴자가 많습니다. 전국적인 대형 산불에 각 지자체는 산불 진화대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추가로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산불 진화대의 연령대와 고용 여건을 고려하면 여전히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산불 진화대 이제 안전 유지를 위해서 일주일에 2회씩 대면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이번 산청 산불로 안타깝게 산불 진화대원분들이 돌아가셨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심각성을 인식하고 최근 경남과 경북의 대형 산불로 산불 진화대원들이 숨지거나 다치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365일 재난 대응을 위해선 인력과 여건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여수 남산공원은 자연형 도심근린공원으로 조성했지만 여전히 개발 필요성이 나오는데요. 여수에서 가장 전망이 좋은 곳을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개발하고 접근성도 개선하자는 의견에 여수시도 적극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2년부터 시작된 남산공원 조성 사업은 1단계 공사가 끝난 2017년까지 203억여 원이 투입됐습니다. 지난 2019년 여론조사가 실시됐고 이듬해인 2020년부터 관광형 랜드마크가 아닌 자연형 도심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100억 원대의 2단계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2023년에 준공을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그 접근성 및 그다음에 관광 상품이 부족하다는 여러 가지 지적에 따라서 특히 공원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 당초 기대했던 상징성도 부족하고 관광객 유인이 미흡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민선 8기 들어서는 여수시 의회도 시정 질의나 정책 토론회를 통해 자연형과 관광형의 기능복합 공원이나 해양 관광도시에 걸맞는 랜드마크 공원에 대한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여수 밤바다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인 남산공원을 친환경 녹지공간과 함께 관광 명소로 개발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국제적 수준의 관광 특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난개발을 막으면서 파리의 몽마르트 언덕이나 시애틀의 캐리파크 같은 남산공원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여수시는 이 같은 정서를 감안해 올해 3,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최근 본격적인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주차타워나 스카이워크 등 새로운 시설의 종류와 규모는 물론 공공투자와 민간투자 등 합리적인 사업 추진 방안도 포함됩니다. 여수시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명소입니다. 이곳에 그 접근성을 개선하고 여수를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가 조성된다면 새로운 관광 상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수 밤바다와 해상 케이블카에 이어
새로운 관광 콘텐츠가 절실한 여수에 남산공원이 1,500만 관광객 시대를 여는 또 다른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4.2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광양과 고흥에서 시작됐습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2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사전투표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광양시 다선거구는 중마동시청 대회의실에서, 고흥군 나선거구는 과영면 주민자치센터, 남양면 노인회관, 동강복합문화센터, 대서면 복지회관에서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이번 재보궐 선거인 수는 3명의 후보가 출마한 광양시 다선거구에서 37,060명, 2명의 후보가 출마한 고흥군 나선거구에서 118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목포시와 신안군이 동시에 단체장 공백 상태에 빠졌습니다. 두 곳 모두 부단체장 권항대행 체제로 운영되지만 주요 사업과 국제행사 준비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지역사회의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목포시와 신안군의 단체장 공백이 현실화되면서 지역 행정과 대형 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올해 임성지구 도시개발과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해양관광 거점화 등 핵심 사업들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또 남도 국제미식산업 박람회, 전국 생활체육대축전, 아시아 육상투척경기대회, 한국-대만 관광교류회의 등 굵직한 국내외 행사들도 잇따라 예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단체장 부재로 인해 예산 확보와 대회 협의, 실무 추진 전반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신안군도 중장기 전략사업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세계적 문화예술도시 조성, 신재생 에너지 메카 구축, 소득과 연계된 농어촌 활성화, 해상 육상교통 공영화, 연륙 연도 사업 등이 표류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특히 해당 사업들이 군수의 강한 추진력에 의해 진행되어 온 만큼 수장의 부재로 인한 공백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입니다. 두 지자체는 현재 부단체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지만 정책 결정과 예산 집행, 대외 협력 등의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중앙부처와의 협의, 국비 확보와 민간 투자 유치도 역시 우려됩니다. 최근 상생 협력 사업까지 도출했던 목포시와 신안군의 행정통합 논의도 당분간 동력을 잃게 됐습니다. 양 지역 모두 단체장 공백 상태에 놓이면서 행정통합을 이끌 주체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공백에 대해 행정의 연속성과 전략사업 추진까지 흔들리면서 지역사회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순천 자원봉사자들이 산불 피해 지역인 경북 안동을 찾아 봉사에 나섰습니다. 순천시 자원봉사센터는 오늘 오후 산불 피해를 입은 경북 안동에 사랑의 밥차와 직원, 자원봉사자 등 9명을 파견했습니다. 사랑의 밥차는 모레까지 피해 주민과 소방인력 등 400여 명에게 식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고흥군 도양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복지 사각지대 가정을 찾아 봉사활동을 실시했습니다. 도양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청년봉사단체인 녹동선우회와 함께 암투병 어르신 가정을 찾아 쓰레기와 폐기물을 치워주는 등 생활환경 개선 봉사를 펼쳤습니다. 협의체는 또 모금 4,400만 원을 활용해 관내 42개 사회단체와 독거노인 사랑의 도시락 나눔 등 7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군마다 길거리에 불법 주차된 전동 킥보드 처리로 애를 먹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는데요. 도로 환경 개선은 물론 사고도 줄어 시민들은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김영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횡단보도를 막고 있는 전동 킥보드 2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단속 공무원들이 노란색 경고장을 붙이고 사진을 촬영합니다. 곧바로 업체 측에 단속 현장 사진을 전달하자 업체 측은 10분 내로 킥보드를 수거해 갑니다. 저희가 단속을 하게 되면 업체에서 바로바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지난해 하반기 남구청을 시작으로 올해는 광산구와 서구청도 횡단보도와 소방시설 구역 등에 불법 주차된 전동 킥보드를 강제 수거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까지 적발된 단속 건수는 모두 780건, 세계 구에서 하루에 많게는 10건 정도가 단속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보행 환경이나 도로 사정이 나아졌다며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예전에는 통행에 좀 지장도 많았고 불편함을 많이 느꼈었거든요. 지금 확실히 없는 것이 느껴지네요. 예전에는 진짜 이쪽에 막 불편해 버렸어요. 하고 무겁기도 하고 옮기려면. 요즘은 최근에는 진짜 많이 못 봤던 것 같아요. 전동 킥보드 불법 주차 단속 강화는 킥보드 사고를 감소시키는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실제 단속이 강화된 시점인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사고 발생 건수가 그 전년보다 25% 줄었습니다. PM 관련된 차 보행자와 부딪히는 사고, 실제 지나가는 차량과의 어떤 충격 사고 이런 게 다 줄었다고 봐야죠. 현재 계도 중심으로 조치하고 있는 광주 동구와 북구 역시 단속을 통한 강제 수고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단속 인력에 한계가 있는 만큼 이용자가 전동 킥보드 이용 수칙 등을 자발적으로 지키는 게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전남 드래곤즈가 수원 삼성을 상대로 5경기 연속 무패에 도전합니다. 전남은 내일 오후 2시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수원 삼성과 하나은행 K리그2 5라운드 원정을 치릅니다. 리그 초반 원정 10연전의 반환점에 들어선 전남은 지난 라운드에서 멀티골을 터뜨린 공격수 하남을 앞세워 무패 흐름을 이어가겠다는 각오입니다. 봄비가 그친 뒤 기온이 떨어지면서 당분간 쌀쌀한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전남 동부권은 맑은 가운데 아침 최저 기온 1도에서 4도, 한낮 최고 기온은 12도에서 13도로 오늘보다 더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 0.5m에서 1m, 먼바다 최고 2.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기상청은 전남 동부권을 중심으로 건조한 대기와 함께 바람도 세게 불고 있다며 산불 발생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순천시가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옛 승주군청 부지 매입이 완료됨에 따라 이 일대를 그린바이오 산업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오는 2027년까지 620억 원을 들여 바이오 지식산업센터와 제품 생산시설 등을 구축하는 한편 입주 기업의 제품 개발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광양에서 다채로운 봄꽃 축제가 잇따라 열립니다. 광양시는 금오동 조각공원에서 오늘부터 사흘 동안 제10회 광양 벚꽃 문화축제가 청소년 페스티벌, 버스킹 등 다양한 공연과 체험 행사와 함께 고품격 문화축제로 개최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다음 달 5일과 6일 이틀 동안 광양 옥룡사 동백나무숲 일원에선 제8회 광양 천년 동백축제가 천년의 숲 동백꽃 피다란 주제로 풍성한 프로그램과 함께 화려한 막을 올립니다. 여수시 만흥 위생매립장이 다음 달 1일부터 시설 운영을 재개합니다. 여수시는 매립장의 기존 정문 구조가 안전상의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 진출입도로 선연 개선과 개근대 낙뢰보수 등의 공사를 진행해 왔으며 최근 개근 시스템 시범 운용 등 운영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수시는 이번 주말 최종 점검과 함께 다음 달 1일부터 매립장 운영을 재개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가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야외 활동이 증가하는 행락철을 맞아 합동 음주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전남경찰청은 어젯밤 7시부터 자정까지 스쿨존과 관내 유흥과 주점 등 음주운전 취약 장소에서 경찰 200여명을 투입해 단속한 결과 2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면허 취소 수준이 7건, 정지가 18건, 측정 거부가 1건으로 집계된 가운데 경찰은 달마다 한 차례 이상 합동 단속과 불시 음주 단속을 이어갈 방침입니다.